사랑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자존심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화려한 날들 7화와 8화는 이 단순한 물음 하나로 인물들의 속내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겉으로는 일상이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끝내 닫히지 못한 문처럼 덜컥거리고 이지혁의 자존심은 약해진 체면을 가리려 더 단단해지며 박성재의 책임감은 우정과 직함 사이에서 갈피를 잃는다. 이상철은 믿음과 체면의 균형을 붙잡으려 하고 어머니는 믿고 싶은 마음과 최악을 상상하는 공포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진다. 여기에 고성희의 통제 욕구와 영라의 불안이 겹치며 가족과 사랑, 체면과 자존심, 자유와 안전이라는 축들이 복잡하게 얽힌다. 이번 회차는 사건보다 마음이 먼저 전진하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하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지은호는 7화 내내 끌리지 않는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소개팅을 나가도 결론은 같다. 상대가 성실하고 안정적이어도 조건이 훌륭해도 그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개를 젓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끌리지 않으니 그만두자는 것.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오래 쌓인 상처의 기억이 살아있다. 지은호는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기대는 곧 책임을 승인하는 행위이고 책임은 곧 상처의 가능성을 다시 여는 일이다. 그래서 지은호는 농담처럼 자신을 낮추고 가볍게 거절하고 다음 약속을 흐리게 만든다. 최소한의 방어선이 그녀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으로. 하지만 그 방어선은 동시에 그녀를 외롭게 만든다. 끌리지 않는다는 판단은 때로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선고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각,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용기. 이 모순이 지은호를 흔든다.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본다. 본부장이라는 직함은 그에게 말을 아끼게 만들지만 말의 절제가 곧 감정의 절제가 되지는 않는다. 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러나 지은호에게 다가서는 매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특혜로 보일 수 있고 지은호에게는 부담으로 보일 수 있다. 성재는 배려하려고 멈추고 지은호는 그 멈춤을 무심으로 오해한다. 미세한 오차가 반복될수록 둘의 거리는 서서히 벌어진다. 성재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멈추고 지은호는 지켜지지 않는 기분 때문에 돌아선다. 말로 풀 수 있는 오해가 침묵으로 방치될 때 감정은 금세 괴물이 된다. 두 사람은 그걸 알고 있지만 서로의 서랍을 열어 보여줄 만큼 아직 담대하지 못하다. 이때 드라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건 이지혁의 부재와 귀환 사이의 긴장이다. 7화 곳곳에 박힌 오리시 양수저수지 소식은 시청자의 마음을 먼저 움켜쥔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불길한 가능성을 상상한다. 이지혁이 남긴 흔적은 많지 않다. 이상철의 서랍에 놓인 봉투, 어머니에게 남겨진 침묵, 가족들 사이를 지나간 짧은 바람 같은 자취. 괜찮다는 말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틴다. 이상철은 아들이 스스로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고 싶다. 믿음은 그에게 어른의 체면을 지키는 마지막 장치다. 반면 어머니의 마음은 믿음과 공포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꺾인다. 믿고 싶은데 믿을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의심하고 싶은데 의심하면 더 무너질 것만 같다. 이 모순이 어머니를 지치게 만든다. 지은호는 결국 소개팅을 모두 접는다. 타인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식을 포기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방을 그대로 마주하기로 한다. 이 선택은 단호하지만 고독하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은 때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고립은 드라마가 강제로 만든 것이 아니다. 각 인물이 오래전에 스스로 선택해온 버릇 같은 선택의 연장선이다. 지은호는 상처와 체면 사이에서 침묵을, 성재는 책임과 배려 사이에서 유보를, 이지혁은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잠수를 선택한다. 선택은 자유지만 반복은 성격이 된다. 그리고 성격은 관계의 갈등을 만든다. 8화에서 선택의 대가는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박성재와 이지혁이 마주하는 순간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은 서로 다른 책임감의 언어로 어긋난다. 성재는 내 안부를 내가 말하기 전에 가족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우정이라고 여긴다. 반면 이지혁은 내가 견디고 정리하는 시간을 타인이 대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우정이라고 믿는다.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정의를 충돌시킨다. 내 안부는 내가 직접 말하겠다는 이지혁의 말은 고집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체면을 지키려는 마지막 자구책이 있다. 무너진 뒤에도 스스로 서겠다는 다짐이자 아직 무너졌다는 사실을 가족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존심의 비명이다.
성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서운하고 이지혁은 그 배려를 간섭으로 받아들여 더 멀어진다. 우정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일인데 때로 덮는 방식이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가족의 균열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상철은 이지혁이 남긴 돈을 보며 버틴다. 돈은 흔히 책임의 증거이자 변명의 재료다. 나갈 때 빈손은 아니었다는 흔적은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붙들게 한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그 흔적은 반대로 작동한다. 돈이 있으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 돈으로도 막지 못할 선택이 있다는 공포. 그래서 어머니는 말끝마다 혹시나와 설마를 반복한다. 사람은 혹시나라는 말로 희망을 남기고 설마라는 말로 절망을 미리 막는다. 두 단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는 것은 마음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과 같다. 이지혁이 전화를 걸어 엄마, 저 이지혁이요라고 말하는 순간 어머니의 근육은 비로소 이완된다. 하지만 이완은 회복이 아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안도의 문턱에서 다시 불안을 불러들인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되돌아올 계획과 같지 않다. 어머니는 소식을 얻었지만 평온은 아직 얻지 못했다. 이지혁의 귀환이 지연되는 사이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꼬인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 창고를 작업 공간으로 삼는다. 허락은 구했다. 그러나 허락은 언제나 관계의 정답이 아니다. 지은호에게 그 선택은 배려 없는 밀착으로 느껴진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말없이 박혀있는 존재, 피하지 못할 거리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림자. 허세처럼 보이는 사업 준비, 작은 집기와 살림이 늘어나는 풍경, 괜찮아질 거야 라는 무건의 자기 위안. 지은호가 지켜보기엔 모두가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마침내 이지혁이 창을 내겠다며 가벽을 드릴로 뚫는 순간 지은호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다. 그녀는 사직을 선언한다. 가벽을 뚫는 소리는 사실 지은호의 인내심을 뚫는 소리였고 창을 내겠다는 말은 서로의 마음에 난 상처를 더 크게 벌리는 선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쉬겠다고 한 일이 서로에게는 더 큰 숨막힘이 되는 아이러니. 드라마는 그 아이러니를 말 대신 선택으로 보여준다. 이 와중에 박성재는 지은호와 이지혁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언어는 종종 상처가 된다.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자는 말을 두고도 그는 책임의 언어로 받아들이지만 지은호는 회피의 언어로 듣는다. 사람은 같은 문장을 각자의 역사를 통과시키며 듣는다. 성재의 역사는 관리와 절제를 가르쳤고 지은호의 역사는 상처와 경계를 가르쳤다. 그래서 둘의 해석은 꼬인다. 해석이 멀어질수록 감정의 간극은 벌어진다. 고성희의 서사는 또 다른 결로 불안을 자란다. 그는 영라의 삶 전부를 관리하며 통제한다. 외모, 식습관, 휴식, 작업 동선, 심지어 향수의 선택까지. 없는 티 내지 말라는 말은 계급의 언어처럼 들린다. 고성희에게 깔끔한 이미지는 생존의 기술이고 체면은 곧 권력이다. 그러나 통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없고 체면은 안전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없다. 영란은 고성희의 말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스토커 사건 이후 남은 불안이 고성희의 통제와 만날 때 사랑은 족쇄로 변한다. 영란은 자유를 원하고 고성희는 안전을 원한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서로를 질식시킨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는 늘 길고 결론은 늘 짧다. 한편 영라에게 붙은 이 기사님 호칭 논란은 감정의 표면에 뜬 작은 파문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큰 균열을 예고한다. 호칭은 관계의 질서를 만든다. 영라가 그 질서를 엄마의 세계에 맞춰 유지하려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인지 경계를 세운다. 결국 호칭이라는 사소한 단어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폭로한다. 그리고 관계는 폭로 뒤에 흔들린다. 믿음을 만들려면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숨기려면 직함을 부른다. 영란은 아직 두려움을 숨기는 편을 택한다. 그 선택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불러온다. 이제 시선을 다시 이지혁에게 돌려보자. 왜 그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을까? 사람은 실패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진다. 가족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변명이 되고 변명은 체면을 더 깎는다. 이지혁은 그 굴욕의 연쇄를 끊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요구한다. 시간이 상처를 봉합할 거라 믿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최소한 체면을 재구성해 줄 거라고 믿어서다.
그러나 시간이 체면을 복원해도 관계를 복원하지는 못한다. 복원은 설명과 사과, 책임과 선택의 갱신이 필요하다. 이지혁은 그 길목에서 아직 주저한다. 주저하는 동안 가족의 불안은 길어진다. 불안이 길어질수록 귀환의 문턱은 높아진다. 그 역설이 그를 더 멀리 몰아낸다. 지은호는 어디로 갈까? 사직을 선언했다고 해서 감정이 비워지는 건 아니다. 떠났다는 사실이 곧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떠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은 시끄러워진다. 미련과 분노, 연민과 자책이 차례차례 떠밀고 들어온다. 지은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지은호는 더 예민해지고 더 고독해지고 그래서 더 솔직해진다. 솔직해진 마음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데 그 누군가가 이지혁일지 박성재일지 혹은 전혀 다른 사람일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지은호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꾸미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심이 새로운 균열을 낳을지 새로운 다리를 놓을지는 다음 회차가 말해줄 것이다. 박성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는 평생 옳은 태도를 배웠다. 일이 먼저, 조직이 먼저, 체면이 먼저라는 질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커왔다. 그런데 관계는 늘 질서의 틈에서 시작되고 감정은 체면의 그림자에서 자란다. 성재가 옳은 태도로 관계를 지키려 할수록 관계는 감정을 요구하며 그를 시험한다. 이제 성재가 배워야 할 건 멈춤이 아니라 감수일지 모른다. 오해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 성재가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익숙한 절제 속으로 다시 숨어들지 그 갈림길이 다가오고 있다. 고성희는 어디까지 통제할까? 사람은 사랑을 이유로 통제를 정당화하고 통제를 이유로 사랑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사랑의 증거는 늘 상대의 자유에서 온다. 영라가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고성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모녀의 미래는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서사에 다시 귀를 기울여보자. 이상철이 붙잡은 믿음은 체면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그에게 믿음은 살아온 방식의 증명이다. 가장으로서 버텼고 아버지로서 기대했고 한 인간으로서 실망했다. 그래도 다시 믿음을 꺼내드는 건 믿음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비겁한 항복이 아니다. 그 눈물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 앞에서 보여주는 가장 용감한 몸짓이다. 울 수 있을 때 우는 사람은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전화 너머로 괜찮다며 시간을 달라는 아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거짓이라도 지금은 버티는데 필요하다. 진실이어도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데 필요하다. 가족은 그렇게 미루어진 진실을 붙잡고 하루를 넘긴다. 여기까지가 7화와 8화가 남긴 감정의 단층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체면을 지키고 자유를 갈망하고 안전을 좇는다. 자존심은 상처를 가리고 두려움은 관계를 망친다. 그래도 모두가 내일을 향해 아주 조금씩 나아간다. 지은호는 스스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법을 배우려 하고 이지혁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 있는 시간을 견딘다. 박성재는 책임의 언어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인정할 준비를 한다. 고성희는 사랑과 통제의 경계를 시험하고 영란은 불안과 자유의 균형을 찾으려 한다. 이상철과 어머니는 믿음과 의심을 번갈아 붙들며 가족의 재건을 기다린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 이지혁이 정말로 가족 앞에 설 수 있을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이제 돌아왔다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지은호는 사직이라는 결단 뒤에 어떤 삶을 선택할까? 이지혁을 향한 연민과 분노를 같은 손에 쥔 채 그녀는 누구에게 마음을 기울일까? 박성재는 절제의 기술을 잠시 내려놓고 감정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 고성희의 통제는 어디서 멈추고 영란은 자신의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길들일까? 답은 아직 멀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음 회 단 한마디의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올지, 그리고 그 고백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누군가의 두려움을 해방시킬지. 바로 그 순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드라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